나에게는 평생 단 한 명의 절친이 있었다. 중학교부터 붙어 다녔고, 대학도 같은 동네에서 다녔다. 우리 부모님도 그 친구를 좋아했고, 그의 부모님도 나를 친자식처럼 대해줬다. 이름은 민수였다. 내가 취업에 실패해 1년째 아르바이트만 전전할 때, 민수는 사업을 시작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지만, 시작부터 잘 풀리는 모습이었다. SNS에 올라오는 그의 일상은 반짝였다. 새 컴퓨터, 협력 업체와의 계약 사진, 바쁘고 활기찬 사무실 풍경. 그러던 어느 날, 민수가 밤늦게 연락해왔다. 야, 너 아직 저축한 돈 좀 있지? 큰 기회가 왔어. 같이 해보자. 나는 처음에 거절할 생각이었다. 그렇지만 민수는 누구보다 신뢰하는 사람이었고, 그의 성공을 눈앞에서 보며, 나도 이제 뭔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들었다. 민수는 설명했다. 신규 제품 사입을 해야 하는데 일시적으로 투자금이 부족하다. 이거 하면 너도 이득 크게 가져갈 수 있어. 민수는 내가 가진 돈이 얼마나 되는지도 알고 있었다. 내 상황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의 말이 끝날 때쯤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절반 이상 기울어 있었다. 너를 믿는다. 같이 가자. 나는 내 모든 저축을 민수에게 맡겼다. 나는 그날 단순히 돈을 맡긴 게 아니라 내 미래를 맡긴 셈이었다. 하지만 그 미래는 내가 생각했던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다. 돈을 맡긴 지 한 달이 지났다. 민수는 자주 연락했고 사업이 잘 되고 있다며 매주 보고서를 보여주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 문득 이상함을 느꼈다. 그가 보여주는 보고서는 지나치게 깔끔했다. 수익 그래프는 하나같이 오르고만 있었다. 거래처 리스트도 너무 완벽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우연히 그의 SNS에서 사업 게시글이 모두 삭제된 걸 발견했다. 민수야, 너 사업 접은 거야? 아니야. 정리 중이야. 더 큰 규모로 옮기려고. 그의 말투는 익숙했지만 그 익숙함이 오히려 불안하게 느껴졌다. 며칠 뒤 나는 직접 사무실에 가보기로 했다. 주소를 따라간 곳은 오래된 상가 건물이었고 내가 도착했을 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안에는 책상 하나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겨우 관리인에게 물어보니 아, 그 친구? 한 달 전에 나갔어. 그 말을 들은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연락이 닿지 않았다. 문자를 보내도 읽히지 않았다. SNS도 사라져 있었다.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내가 평생 믿었던 사람에게 완벽하게 속았다는 사실을. 며칠 동안 민수를 찾아다녔다. 우리 동창들에게도 연락했고 그의 가족에게도 연락해봤다. 하지만 모두 같은 대답을 했다. 민수, 요즘 연락 안 돼. 너도 못 받았어? 그때 알았다. 사기를 당한 게 나만이 아니라는 걸. 민수는 친구들 몇 명에게도 심지어 자기 친척들에게도 투자 명목으로 돈을 받아 사라지고 있었다. 나는 민수의 집 앞에서 밤새 기다리기도 했다. 하지만 문은 끝내 열리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밤,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다. 받자마자 들려온 목소리는 민수였다. 미안하다. 잠깐만 시간 줘. 다 갚을게. 그 순간 분노보다 허탈감이 먼저 몰려왔다. 너 지금 어디야? 왜 사라졌어? 지금 말할 수 없어. 나 큰일 났어.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들을 수 있었던 마지막 말은 단 한 문장이었다. 나 위험한 사람들한테 잘못 걸렸어. 그 뒤로 전화는 끊겼고 다시는 연결되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뒤 나는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민수 씨 불법 다단계 사기 혐의로 수사 중인 인물인 거 알고 계셨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느낌을 받았다. 민수는 단순히 실패한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사람들에게 돈을 끌어모으고 있었다. 나는 그중 가장 믿기 쉬운 사람이었을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무너져 울었다. 우정이 무너지는 소리는 생각보다 조용했다. 하지만 그 잔해는 오래도록 마음을 찔렀다. 민수가 사라진 지 7개월이 지났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고 있었지만 민수는 아직 잡히지 않았다. 돈은 돌아오지 않았고 나는 다시 처음부터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편지 하나가 도착했다. 발신인은 없었다. 봉투를 열자 울퉁불퉁한 글씨체로 적힌 종이가 나왔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했던 짓 변명할 수 없다. 하지만 너만큼은 그러려고 한 게 아니다. 종이에는 민수의 고백이 길게 적혀 있었다. 그는 사업을 시작하며 큰 돈을 빌렸고 그 돈을 갚기 위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투자를 받기 시작했다고 했다. 거짓이 거짓을 부르고 결국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도망치듯 사라진 것이라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 너는 내 평생의 친구였는데 내가 너한테 이런 짓을 했다. 미안하다. 마지막으로 용서해달라는 말도 못하겠다. 나는 그 편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분노는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 있었다. 슬픔. 친구를 잃었다는 슬픔.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도 결국 무너진 사람이었구나. 1년 후 경찰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를 체포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조사 협조차 경찰서를 방문했다. 그리고 별도의 방에서 민수를 볼 수 있었다. 그는 많이 변해 있었다. 말라 있었고 눈에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에서는 예전 우리가 함께 웃던 시절의 흔적이 조금 남아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미안하다. 진짜로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한참 동안 그를 바라보았다. 용서는 쉬운 것이 아니었다. 배신의 기억은 깊고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다. 하지만 민수 역시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명예도.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내가 한 짓은 잊지 않을 거야. 하지만 난 내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수는 내 말을 듣고 처음으로 눈을 들었다. 그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고맙다. 넌 진짜 마지막까지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구나. 우리는 서로에게 할 말이 많았지만 그 방에서는 더 이상의 대화를 할 수 없었다. 나는 조용히 일어나 문을 향해 걸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마음속에서 작은 무언가가 내려앉았다. 미움의 조각을 하나 내려놓는 느낌. 민수가 한 짓은 절대 정당화될 수 없다. 나는 큰 상처를 받았고 내 삶은 그 사건으로 뒤틀렸다. 하지만 그럼에도 나는 느꼈다. 용서는 과거를 덮는 게 아니라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짊어진 짐을 내려놓는 행위라는 것을. 그리고 나는 알고 있다. 이 경험은 내 삶을 바꿨다. 더 조심스러워졌고 사람을 보는 눈도 생겼다. 하지만 동시에 상처받았기 때문에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생겼다. 그렇게 나는 오늘도 내 삶을 다시 살아가고 있다.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법을 배웠으니까.